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앞에 있다. 행복소망입니다. 오늘도 미운 아기 오리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쉬워 보이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미운 아기 오리 이야기에서 보는 그 차이에서 차별을 도출하는 행위예요. 그 오리들이 이 미운 아기 오리를 밉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지 않습니까? 구박하고 쪼고 온갖 괴로움을 다 주는데 그게 다르다라는 것 때문이었죠. 실제 이제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는 거고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실에서 가치를 도출하면 안 되거든요. 차이에서 차별을 도출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게 분명히 맞는 이야기고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미운 아기 오리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인류 역사 가운데 언제든지 차별이 있었던 곳에는 늘 동일한 그 오류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인종차별도 그렇고요. 남녀차별도 그렇고, 어떤 종교차별, 별의별 차별이 다 있는데, 그 모든 차별들은 전부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과거의 이야기만 아니고요. 요즘에도 그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는 곳이 워낙 자본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는 몸값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건 사실 팩트의 이야기인데 몸값이 얼마냐라고 하는 건 근데 그 몸값에 따라서 이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 티코의 인격과 벤츠의 인격 겉으로는 이제 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명품을 좋아하고 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 걸 이렇게 선호하면서 폼 잡는 거는 다 이제 사람들이 그 차이를 보면 가치를 다르게 여겨줄 거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 심리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 회사에도 직급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대우를 하고 차별을 하지 않습니까? 군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자체가 노숙자로 계시는 분들과 이 최고의 직장에 다니는 그 최고의 CEO, 기업의 CEO와 그 두 사람 사이의 차이가 어떠한 가치도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대우하는 게 동일한가요? 그렇지 않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헌법, 민주주의의 헌법에 따르면 그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현실에선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돼요. 그런 이상한 사회에 사실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차이에서 차별을 도출하면 안 된다. 보통 학생들이 이제 집단 따돌림을 할 때도 어떤 학생들에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따돌림을 시키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 사람들의 내면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를 이렇게 차별할 수밖에 없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별한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모든 차별 현상이 있는 곳을 가만히 살펴보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차별하고 싶어서 차이를 찾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차이 때문에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요. 차별하고 싶어서 차이를 찾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났다라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가 그 행복감을 이야기할 때, 행복의 짝퉁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로 비교 욕망인 거예요. 비교 욕망이요. 그러니까 비교 욕망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평등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공산주의가 실패한 것도 공산주의의 이념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념이 너무 좋아서 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함께 잘 살자라고 하는 그 이념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이념은 좋은데 그 독재자들, 공산당이 나빠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당연히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평등을 사람들이 사실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남들하고 다 비슷비슷하게 동일하게 살면 사람들이 행복해 하는 건 잠깐이고 내가 못 살던 상태에서 함께 같이 비슷하게 살면 당연히 좋지만 늘 나는 더 튈 수 있는데 잘할 수 있는데 비슷하게 산다 그러면 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신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요. 차이에서 차별을 도출하는 행위가 우리는 공공연하게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암묵적으로 누구나 다 그것에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또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든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학의 차이가 사회 나가면 일단 사회 나가기 전에도 차별로 이어질 수 있고 우열로 그죠? 그리고 나가면 대기업 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또 우열로 나뉘고 또 그 다음에는 그러면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달라질 거라고 믿으니까 또 그렇게 또 우열이 나뉘면 또 차별이 있고 뭐 그렇게 쭉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를 이렇게 평준화하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은 성적이 차이 난다는 게 성적이 더 좋다는 게 더 우월하다는 걸 의미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각자가 자기 성적에 맞는 수준에 맞는 수준별 학습, 요즘엔 그런 걸 좀 하고 있는데 그 수준별 학습을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평준화보다는 비평준화가 각자의 학습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공부를 시켜주는 거니까 그게 사실은 비례적 평등에 기초한 정의인데 그런데 왜 우리가 비평준화를 옳지 않은 교육제도라고 생각하냐면 그 우리의 무의식 안에 그 비평준화를 하게 되면 고등학교 때부터 우열이 갈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열이 당연히 갈리고 있는 현실을 전제한 상태에서 사회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 잘못되어 있는 사회가 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누구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우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것이지요. 네. 근데 이 차이와 차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왕 얘기가 됐으니까요. 우리는 차이에서 차별을 도출하는 것,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데 차별 대우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그런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우리 집 아이나 다른 집 아이를 다 똑같이 대우하나요? 그렇진 않죠. 이, 극단적인 사례일지 모르지만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아군하고 적군을 동일하게 대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차별 대우해야죠. 그리고 저 직장에서 성과가 다른데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고 이런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또 보상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그걸 차이에 기초한 평등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비례적 평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 비례적 차이에 기초한 평등이라는 게 사실 다른 말이 아니라 차이가 있으면 차별 대우하는 것이 맞다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차이에서 차별을 도출하는 것이 무조건 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사실은 이게 우리가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차이에서 차별을 도출하면 근데 어쩌면 우리의 내면에 차이에서 차별을 도출해야 아까 제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공부를 더 잘했을 땐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 차별 대우라고 하지 않고 차등 대우라고 하죠. 차등 대우라고. 그 단어를 이제 이렇게 바꾸면 괜찮은 것 같고 저렇게 바꾸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상식적으로는 인종차별과 직장에서 능력에 따라서 차등 대우하는 것을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같다고 볼 수 없죠. 그러면 그 같다고 볼 수 없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것을 같다고 볼 수 없는 정확한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예. 왜 차별 대우하는 것은 잘못됐고 차등 대우하는 것은 괜찮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차별 대우가 잘못된 것은 뭐냐면 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 기본적 가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죠. 존엄성이요. 그런데 차등 대우하는 것은 그건 존엄성하고는 관계가 없고 각자의 실력에 따라서 그만큼만 대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는 즉 헌법이 보장하는 존엄성을 건드리는 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는 몸값에 따라서 인격이 결정되어진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차등 대우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거기에 인간의 가치나 인격이나 존엄 이런 부분들은 전혀 개입하지 않고 그냥 각자가 한 노동에 따라서 노동의 가치에 따라서만 차등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대우받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무의식 안에는 사람을 다르게 보잖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아파트 수위로 계신 아저씨들이 이렇게 맞겠습니까? 예. 뭐 어떤 그 몰지각한 교수는 뭐 학교 수위한테 뭐 수위 주제에 뭐 잘라버린다 뭐 이렇게 예? 직장에서 쫓겨내버린 말한 자기한테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또 아파트에서 경비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또 함부로 말하고 말 그대로 사람처럼 대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눈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감각적으로 보이는 것 말고 실제로 그렇게 나쁘게 대하지 않아도 우리의 말의 뉘앙스 속에
뭐 억울하면 공부하라지 뭐 이렇게 이런 말의 뉘앙스 속에 우리의 무의식 안에 실제 사람을 다르게 보는 이 차별 대우하는 것이 과연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일단은 제 자신이 이 과거에 많이 반성이 되고 그리고 사실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다행이죠. 우리 행복소망 식구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차이가 어떻든 모든 사람을 다 존중하고 그 사람을 최대한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적지 않은 우리 사회에 그런 분들이 또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 이 미운 아기 오리는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늘 이렇게 대입을 시킬 때 미운 아기 오리한테 우리를 대입을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1차적으로 우리가 대입을 시켜야 되는 대상은 미운 아기 오리가 아니라요. 그 미운 아기 오리를 이렇게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런 바꿔 이야기하면 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정도의 사람인가를 체크한 다음에 전화를 받을지 말지 약속을 잡을지 말지 식사를 같이 할지 말지 뭐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결정할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까요? 정말 이 오리들의 기준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또 한번 반성해 볼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